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딜레몬 시작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교수가 있는 날 없는 날과 차이가 많아요. 네네. 어저께 없으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네. 저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왜냐면 김정희 의원의 이거 댓글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워낙 이제 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보면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7년 전부터 네. 김정희 의원 팬이었는데 여기 와서 나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요. 네네네. 하여튼 분위기가 좀 상당히. 큰일 났네. 이번 주에 바쁜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렇죠. 또 목금 또 출장 잡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튼 큰일 그러니까. 났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참 예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예고 방송 드립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또 트렌드에 관한 모든 것, 자동차의 모든 것을 우리 또 아우르고 있는 이석준 대표가 이번 또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네네. 해외 순방 공연. 해외 순방 공연. 해외 순방 공연 마치고 또 어저께인가 오늘 또 네네. 귀국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와서 요즘에 해외 시장, 해외에서의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네. 것들 전반적으로 아우러주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음식료 업종에 관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시장에서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얘기했던 음주 가무 관련 주식들, 그런 흐름 이런 것들 네. 같이 하는 얘기하겠다는 거 이제 미리 좀 예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그런 또 우리가 스페셜 코너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시장 수급부터 잠깐 보면은 제가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해서 5일 연속 사고 있고요. 코스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의 축으로 보면 어저께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못난이 3인방이라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 핵심 종목군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여전히 강세가 조선주가 강한 흐름. 특히 조선주는 철강이나 해운과 달리 외국인들이 좀 사는 주식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최근 추세를 보면 오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 그리고 어저께 쉬었던 현대차가 오늘 다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선 시장이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 정도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어떤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급등락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큰 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최근 국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오늘 5일 만에 강보합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은 뚜렷하게 오늘까지 하면 6일인가요? 6일 닷새네요. 닷새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소위 쌍끌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점 일단 간단히 좀 정리드렸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승원 교수가 보는 시장의 흐름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에 대한 현물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물 매수보다도 이제 선물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선물에 대한 계약이 2만 5천 계약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2만 5천 계약 이상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쪽을 좀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들 이제 증권사 보고서거든요. 증권사 보고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추가 상승률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투자 전략 팀들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접근하기가 되게 애매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한번 그 증권사들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증권사들의 의견들을 보게 되면 전략 쪽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뭐 3%에서 5%.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 3%에서 5%. 그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로서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고 들어가면 물릴 것 같고 코스닥 들어가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은 더 안 좋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최근의 흐름이 대형주 쪽이 좀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차트에 대한 쪽을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이 좀 더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드렸는데 뭐 일각에서는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각에서는 스타일 로테이션, 일각에서는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베어마켓 랠리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형태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봐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더 전개가 될 그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시소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갔다가 네. 쉬는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근데 네. 코스닥은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약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인데,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나마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버티던 거 아니에요? 네, 버티던 쪽인데 네. 물론 이제 이 자리를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변동성 자리 구간까지 뭐 10만 원 초반까지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나서 오늘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시장 조정장에서도 가장 많이 샀던 게 한미사이언스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관 매도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은 네.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섹터가 없는 가운데에서 고퍼주를 던져서 저 PBR주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은행주가 PBR 0.5배, 6배 막 이러고 현대차 반등 나와도 0.78배. 네. 그다음에 뭐 조선주 뭐 0.7배, 뭐 0.6배, 조선주 0.4배, 철강주 0.4배 이러니까 네. 저 PBR주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시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게 하는 아니면은 대형주를 보고서 수익률을 정말 왜냐하면 코스닥에 익숙해져 있으면 수익률이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쳐야 돼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네, 솔직히 와닿지 않아. 그거 벌려고 이 짓거리 하니? 그런 얘기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래소 수익률은 코스닥 수익률을 3분의 1 정도로 디스카운트 해갖고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셔서 네.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세밀하게 왜냐면 내가 코스닥에서 9% 수익 냈으면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들어가서 여기는 3%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손실도 거의 손실률을 거의 적게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장은 PBR이건 제가 이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말이 뭐죠? 그 스타일 로테이션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방송을 네. 하고 듣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너무나 단순해요. 네. 이런 말하면 또 욕먹지만 저는 시장이 쉬워요. 근데 지금 시장은 딱 하나입니다, 변수가.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해서 어저께 조선주, 철강주, 해운주에서 흔히 얘기해서 못난이 3인방이 다 줄줄 올라가거든요. 네. 오늘 그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납복과대주들,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이제 자연스러운 순환 국면. 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현대자동차였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약간 불을 질렀는데 특히 현대자동차가 제일 먼저 이번에 그러니까 시총 상위 주식에는 제일 먼저 올라간 거예요, 사실. 그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마디마디 전기차도 있고 있었고, 뭐 LG화학도 있었지만, 결국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이제 한 2, 3주부터 좀 확실하게 나온 거가, 이번에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폭제는 환율이란 말이죠, 환율. 원달러 환율. 그게 6월 말 대비 9월 말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6.5%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원엔 재정 환율이 8.5%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온전히 현대자동차가 받은 거고요. 삼성전자도 일정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달러 기준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2분기보다 늘어나는 게 없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대로 내려갔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월 말 대비요. 지금 1185에서 1140원까지 떨어졌던 게 어제까지 흐름이거든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절반을 손해놨거든요. 절반. 그러면 오늘 4분기 실제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 원달러 환이 다시 좀 슬슬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현대차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지금은 지수는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환율의 플레이다. 환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고 특히 이제 현대차는 삼성전 실적이 났는데 현대차는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네. 그럼 현대차가 이제 실적에 대한 나오는데 그 이후 4분기는 절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환율 외환시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되겠냐 당장에 그럴수록 달러 강세 멈칫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워낙 강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워낙 강세잖아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S&P에서 신용등급 사양돼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지금요. 네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CDS 프리미엄 떨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시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저는 그래요. 저 입장은 환율 플레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 그리고 환율 플레이에다가 낙폭과 대출의 순환, 낙폭과되면 장기 손해의 순환 국면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로 해서 순환 사이클이 뭐 돌 거 다 돌았다 보고 있어요. 저는 증권주까지 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은행주는 안 간 것 같아요. 은행주는 아직 은행주는 별로 움직인 게 어제까지 어쨌든 어제도 움직였으니까 은행주. 조금 올랐죠. 그런데 어저께 증권주가 저 갑이었잖아요. 네네. 좀 다 간 것 같아. 다 돈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뭔가 또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겠고, 이제는 요번 실적에는 다들 깜짝 실적 어느 정도 현대차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보면 실적보다는 수량 기준이죠. 수량. 네네. 매출이 몇 대 늘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이슈 돌릴 겁니다. 지금 와중에 이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뭐 약밥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왜 어저께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스코를 한번 볼 텐데요. 종목을 한번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다음에 화면 좀 잡아주셔야겠네요. 네, 하나씩 이제 잠깐만 한번 잡을 텐데요. 네. 포스코가 있고, 또 어저께 많이 올랐던 게 또 뭐가 있죠? 네. 어제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상선이죠, 뭐. 현대상선? 네. 현대상선 좀 시가총액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아니, 뭐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쥐하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데 시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나쁘다고 해서 시장이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릴 때 컨셉이, 지금 시장 컨셉이 뭐냐면 고퍼주를 지금 매도를 해서 던지고 지금 이제 저 PBR 주들을 사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포스코가 16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8조거든요. 네네.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이죠. 네네. 그래서 그 대표 중에서도 업종 탑픽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합쳐 24조. 그죠? 두 개 합쳐 24조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만 20조. 21조였죠. 네. 오늘 오전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모레 G가 12조. 얘네들만 합쳐도 지금 33조 가까이, 33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모레가 하나 떨어지면 네. 얘네 둘이 올라봐야 그걸 커버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주까지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 빠지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쪽을 갖다 옮겨주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 자체의 탄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종근당이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종근당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악재가 되지 하나 있는데, 그 종근당이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벨로란이, 그 자프겐이라는 그 미국 그 바이오 기업, 테크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바이오 테크 기업의 투자자 미팅이 취소됐다라는 네. 것 때문에 어제 35% 넘게 네.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자프겐이라는 기업이 뭘 하냐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그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종근당의 의뢰에 의해서 자프겐사에 의뢰하여서 종근당이 의뢰한 거죠. 네. 자프겐에서 이게 벨로란이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게 네.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 근데 지금 호주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미팅이 취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근데 얘네가 하는 게 지금 벨로란이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투자자 미팅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제 미국에서 35% 빠졌거든요. 네,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뉴스가 안 나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벨로란입 관련된 악재 때문에 종근당이 지금 빠지고 있고, 자프겐이 빠지니까 뭐 종근당은 그냥 빠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전체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 오전장이 잠깐 올랐다가 네. 요 이슈 때문에 같이 좀 그 심리적으로 좀 악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가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40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을 보고요. 네. 이제 다시 뭐 $30 초반,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에 $20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로 $20까지 얘기했는데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다시 또 $50 수준까지 또 급반등했다가요. 네. 오늘 또 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다양한 의견을 이제 소개해드릴 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지금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얘기는 슬슬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김용희 의원이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피디님. 이게 보시면 why oil is headed to $70 a barrel. 이게 뭐냐면 이건 UBS에서 한 거거든요. UBS는 $7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급반등 한다는 거죠.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0가 쭉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는 거, 안 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유정 있죠, 유정수. 유정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보면 한 3개월째 미국의 생산 있죠. 셰일가스 생산의 증가율이 감소가 나오고 있어요. 4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크도 내년도 정상화된다, 수급이. 그래서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수는 또 확 쏠리기 때문에 유가는 바닥쳤다 또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무슨 소리냐, 그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가 어디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좀 멋쩍어졌잖아요. 네. 왜냐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한 달 전에 $20, 최악의 경우 $20인데요. 여기 보면 뭔 소리냐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의견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최근에 회복하는 것은 수급 논리.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스위스 웹사이트부터 해갖고요. 네.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아양 구리 가격 같은 건 생산에 무슨 50만 뭐 줄였잖아요, 어저께. 네. 그래갖고 반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할 거란 얘기하고 있으나, 펀더멘탈 변화가 없다는 게 얘네들의 주장입니다. 얘네들의 주장이지, 내용에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래서 원유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카퍼는 구리잖아요. 네. 구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알루미늄, 징크는 아연이죠. 징크, 아연. 금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금도 보면 바닥쳤다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금도 또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 여기요. 딱 이것만 보면, price down, forward, 더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그리고 유가도 다시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가는 이 친구들은 기존의 전망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는 $40인가 42달러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전망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 차례 붙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가 요즘 아주 강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일주일 전인데요. 일주일 전인데 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애플도 얘기 많잖아요. 애플 한 $150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8배를 수익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어떻게 하면 애플을 어떻게 8배가 나겠어? 어떻게 8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거래가 활성이 안 돼 있는 거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종목 옵션이 많거든요. 종목 옵션이요. 그래서 지금 애플을 사고 바이 옵션을 사라는 거예요. 콜 옵션을 사라는 거거든요. $100짜리인가 뭐 $110짜리 사면 그게 앞으로 8배 될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달, 6개월 안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의견은 예전 같지 않고 골드만삭스 아주 강하게 내고 있다. 예. 근데 맞는 거 안 맞는 아무도 모르죠. 골드만이가 요즘에 뭔가 좀 이상해졌어. 네, 이상한데. 제 말씀 중에 약간 이상해졌다.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그러나? 모르지. 네. 모르죠. 네. 골드만이 보게 되면 항상 좀 점잖았거든. 네, 점잖고 항상 보게 되면 추세로 계속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고점을 예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더 간다 그러고 더 빠진다 그러고 그러고 돌리고 나면 그때 또 의견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골드만의 의견에 대한 성향 자체가 항상 그 추세적으로 가고 미리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를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레포트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까지인가요? 14일까지인가? 뭐 15일까지인가? 14일까지 해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샀어? 아니, 저 뭐 산 것도 없어요.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오징어 땅콩으로 2개로 끝났어? 오징어 땅콩으로 끝났고, 하여튼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엄청 나오더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날짜도 딱 중국의 황금 연휴, 영어로 골든 위크라 그러거든요. 네. 다 금자를 붙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거가 오히려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매출 20% 늘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3대 100까지 하면 그중에 중국 사람이 얼마만큼 샀는지를 보면 중국은 25에서 35%씩 늘어났어요. 올해 우리나라 소비에.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중국 매출만 뽑아요. 중국인들. 어떻게 뽑냐? 은령카드, 알리페이 이런 걸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결제를 이제 뭘로 했느냐? 왜냐면 사는 사람이 중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뽑는 거예요. 결제 기준은요. 그래서 이거 항상 전년 대비 똑같이 작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분 많아서. 그러면 요번에 막상 1일부터 7일까지의 중국의 황금 기간에 진짜 중국에서 중국 대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궁금하잖아.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래프라는 걸 몇 가지 블룸버그 화면 준비해봤는데 그걸 한국말로 제가 정리하는 건데요. 이런 자료 구하기 쉽지 않다. 제 화면 잡으세요. 제 화면요. 제가 보시면요. 중국은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승리해서 소매 및 음식업 있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잖아요. 소매.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어요. 소비가 요번에 11%. 그래서 규모가 보면 1조 820억 유안. 한국 돈으로 190조. 우리나라 GDP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쿠웨이트 쿠웨이트 GDP 규모만큼 한 번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쭉 늘어난 게 이제 블룸버그 화면 제가 보여드린 건데 쭉 늘어났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수성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장수성. 그 골든 연휴 기간에 7만 쌍이 결혼했답니다. 네. 7만 쌍.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쌍 결혼하거든요. 7만 쌍이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둥성 하나만 보더라도요. 결혼들을 하도 많이 해갖고 가전업체가 53% 매출 늘어났대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동인구 6억 9,300만 명. 6억 9,300만 명. 예? 어디라는 거 돌아다닌 거. 여기에 흥미롭습니다. 베이징 관광객 유입만이 1,150만 명인데요. 북경에 온 사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82%가 북경을 처음 온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북경에 1,150만 명한테 처음 온 사람이 8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네, 그만큼 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해외여행이 400만 명.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21만 명 온 거가 되겠고요. 일본, 한국, 대만으로 올라갔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1억 1,000만 명이 해외여행 갔는데요. 지금 업계 전망은 2020년까지 2억 명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진핑 수석이 바오 포럼에서 2019년까지 4억 명 간다 그랬어요. 4억 명.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 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왔던 게 이거거든요. 올해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박스 오피스입니다. 박스 오피스. 극장. 네. 우리나라 1년에 4편 보잖아요. 네. 중국 사람이 0.4편 본단 말이죠. 작년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에 10분의 1밖에 안 보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3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 동안에 3배가 됐어요. 3배. 네. 그러니까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거죠. 2014년도 올해까지 70%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70%. 금액으로 보면 3천억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 딱 7일 동안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는 CJ, CGV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는 끝이 아니다. 미친 듯이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네. 워낙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눈덩이가 커지니까 한 번 조금만 사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베이징 간 사람의 82%가 처음 갔다. 이것만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포트 하나 볼까요? 어떤 걸 할까요? 지금 영화 관련된. 영화 관련 거 있으면 같이 보죠. 할까요? 아니, IPO는 그럼 내일 할까요? IPO는 그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 관련 쪽 그 리포트를 하나 볼 텐데요. 영화 이거 나왔으니까 연속성에 맞춰서. 왜냐면 IPO는 내일 특집으로 따로 나가야 돼, 그죠? 네, 따로 하나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IPO 쪽을 한번 볼 텐데, IPO가 아니고 영화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볼 텐데, 이게 보고서가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동부증권이죠? 네, 동부증권인 것 같아요. 이민아 애널리스트라고 하이투자증권 거. 하이투자증권인데 보고서가 59페이지짜리인가? 무지하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열심히 한 거죠, 뭐. 뉴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합작법이 만든다 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 1월 달에 2월 달에 가시화될 거다라고 해놓고서는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합작법인에 대한 쪽이 만들어졌는데, 한중 합작 공동 영화 제작이 이제부터 2016년도부터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참 재미없어졌던데, 새로운 포맷으로 했던 거 해피투게더. 근데 거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광수, 런닝맨에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뭐 이광수 인기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탑스타 반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광수 가면은 말레이시아 왕자지 않습니까? 그죠? 지석진이, 유재석이 꼽아주는 옵션이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메인으로 뭐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는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석진이 중국에서 그냥 노래만 잠깐 했는데. 그냥. 지석진이 노래를 했는데 그게 앨범 차트 6위까지 간답니다. 지석진이 지금 중국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잘 안 됐던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먹히는 현상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컨텐츠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게임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에 한국 시장에서 안 되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포르투갈에서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브라질에서 되거나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 되거나 유럽에서 되거나 일본, 중국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게임 업종도 다양한 기업들이 살아나더라. 컨텐츠에 다양한 컨텐츠가 공급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합작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합작법인에 대한 효과가 내년부터 날 거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는 1인당 영화 관람에서 4회대가 유지가 된다. 한국 영화 흥행작의 등장이 이어질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벌써 암살, 베테랑, 이어서 사도까지. 지금 뭐 사도가 지금 얼마인가요? 사도 관객 수가 한 600만 됐죠. 600만 됐나요? 사도도 1000만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도는 1000만 갈지 모르겠는데 1000만까지는 안 되죠. 어쨌든 뭐 사극이니까 관객 수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 마이롱이지 뭐. 갈수 600만 뭐. 되네. 600만. 1000만은 좀 어렵겠네요. 제가 그런 거 맨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중국의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 아는 남자야. 왜냐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1000만 2개 나온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도가 600만이었던 얘기는 그래도 워낙 유아인 때문에 보는 사람이 500만이죠. 예, 유아인 때문에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영화 시장보다도 이거죠. 중국 영화 시장. 그러니까 인당 영화 관람횟수 0.6배, 0.61배 불과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3, 4선 도시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진다. 중국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CJ/CGV에 대한 그 확장 2분기 때 올해 흑자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법인 흑자 전환 10년 만에 흑자 전환. 10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CJ/CGV에 대한 성장 전략이 유효하겠고 저한테 디테일 있는 거 하나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떤 거? 10년 됐거든요. 네. 2012년에요. 마켓셔 12위. 네. 작년에 10위. 올해 6월 말 현재 7위까지 갔어요. 내년은 5위고요. 스크린 수 내년에 중국의 스크린 수가 더 많아진다. 네. 디테일 있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규제에 대한 쪽에서 배급이나 지금 보기에는 중국 쪽에 이런 건 안 되지만 공동 제작은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제한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공동 제작에 대한 쪽이 우리는 허용이 되고 상영도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CJ/CGV도 되겠지만, CJ/CGV도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합작법인을 만든 애들, 쇼박스 차이나, 쇼박스 차이나 이름도 원래 쇼박스가 아니었죠. 그죠? 딴 거였는데 이름도 몰라 기억이 안 나네. 미디어플렉스였나? 몰라 그런 거 같네. 미디어플렉스였나? 하여튼 쇼박스로 이름 바꾸고 나서 잘 되기 시작. 내가 이름엔 약해. 예, 차이나 쇼박스가 있고 뉴도 지금 보게 되면 또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제작사들도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쭉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제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뉴가 화책 미디어와 함께 화책 합신. 이라는 법인 출범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성과가 2016년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작사에서는 쇼박스와 뉴를 그다음에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메가박스에 대한 출점 확장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당연하지요. 이마트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마트 새로 그 일산에 만들어진 거 뭐죠? 일산에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얘네가. 그 일산에 만들어진 그런 것에다처럼 그 확대가 될 때마다 아직 제이 컨텐츠, 메가박스 극장에 대한 쪽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메가박스가 이번에 제이 컨텐츠리 증자에 참여했다는 거. 요거를 좀 주목해서 될 것 같고, 제이 컨텐츠리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요게 또 뭐죠?
홍 회장 관심 주죠. 홍 회장 아니 그게 아니라 홍 회장님의 상속 네,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컨트롤스를 보듯이 현대산업에서 네. 이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스 그룹에서는 이 J 컨텐트리가 핵심적인 회사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내용을 한번 요 뒤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중국 관련된 내용만 요 뒤에 거는 요 내용들을 관련된 기업들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자료 한번 보시겠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제가 작년부터 했던 거가 작년 7월에 처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때 7월인가 9월에 시진핑 주석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나온 게 한중 영화인이 협정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한중 합작 영화를 중국 영화로 쳐준다, 카운트해준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중국은 그 스크린 쿼터가 가장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위권에 보면 7개가 1위부터 3위까지 다 중국 영화예요. 오늘 현재. 중국 개봉을 못했잖아 그거. 네, 이거 1위부터 10위고요. 지금 늦어요,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상위권 내는 게 미니언스 영화 거 중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우리나라 한참 전에 끝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게 10위권 안에 들고요. 일본은 약간 일본에 지금 1등하는 거가 히어로즈 뭐가 있고요. 2등이 그거에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면 후편. 그게 파이널 지금 2등.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걸 다 보고 다니는 남자예요. 네네. 미국에서는 1등 중에 당연히 마션이 2주 연속. 마션이 2주 연속 1등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근데 더 커질라 그러면 이게, 근데 말만큼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뭐냐면, 한중 FTA 상황이거든요, 이게요. 한중 FTA가 비준이 안 났잖아요, 지금 양국이. 그게 되면 레벨이 확 될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그거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시간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지수 차원에서 큰 변화는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갑자기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훅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훅 가는 그런 정도는 없어요. 뭐 사실 그런 거 왔다 갔다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오늘 신규 상장한 게 있어요. HD 프로거든요. 네. 이거 아세요? HD 프로라고 오늘 상장된 게 있는데요. 저는 이 회사를 좀 알아요. 네. 나름 스타디를 좀 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CCTV 하는 회사거든요. CCTV. 네. CCTV 이제 마켓쉐어 1위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 경쟁사가 한 두 군데 있어요. 네네. 아이디스인가 에디스인가 거기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고 거기 계열로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거죠. CCTV를 이제 많이 쓴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항상 보면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네. 그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사람을 잡았는데 사람이 윤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저기 그저께 뉴스 나던데 유아원? 예. 유아원의 보육원 뭐 이런 데 의무 설치했잖아. 네. 근데 그래서 요즘 누가 180만 원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13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규정이 나와서 80만 원 허설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뭐 의혹이 있다 그러는데 저한테 80만 원 됐다 이거야. 네. 그 2년 있다 또 규정이 바뀔 거 아닙니까? 네. 130만 원 바꾸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누가 또 130만 원 써.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누가 많이 쓰냐면 요즘 보면 그 경비업체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삼성 S1도 있고 KT 무슨 뭐 텔레캅인가 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네, 있잖아요. 근데 KT 텔레캅에 단독으로 들어가네요, 얘네가. 아, 근데 여기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네. 경쟁력이 있을 게 뭐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흥미로웠냐면 사장도 정확히 알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대요. 왜냐면 중국에 들어가면 이게 뭐 모르겠어요. 대단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랑 네. 저장 장치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디스인지 에이디스인지 아이디스. 그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거는 저장하는 회사거든. 네. 그래서 저장까지 하잖아요. 네. 맨날 보면 저장한 거 내용을 들어다 보이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중국에 왔냐 그러면 가봤자 기술 뺏기고 다 쟤네가 도망간다 이거야. 네. 의미 없다는 거 자기네 안 간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관심이 뭐냐면 이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저도 급 관심 가진 거예요. 근데 오늘 89,000원에 그거 됐어요. 공모가 됐는데 그 상단에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고 나서 이제 흔들거리는데 7,900원인가 그 잡혔을 거예요. 공모가가요. 그래서 99,000 얼마 갖다 지금 밀리는 건데 네.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LG 플러스 맨날 광고 보시죠? 네네. 사모니터로 광고 보시죠? 그렇죠. 뭐가 들어가? 뭐 카메라 들어가죠. 카메라가 들어가잖아, 바로. 네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되면 카메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경쟁이 뭐 있겠어? 그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네. KT랑 친하다는 거야, 이게. KT랑 친하다. 그거야, 포인트가. 지분이 들어가 있나? 지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LG만 하겠냐 이거죠. KT도 네. 맨날 광고하고 SK도 네. 광고할 거잖아. 근데 뭐, 결론은 그거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마켓쇼 1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사물 인터넷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것 따는 관심 갖고 봐두시라. 까지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저희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손님 바로 얘기하겠는데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자, 슬러거.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을 때는 슬러거가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죠? 큰 한 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과연 슬러거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인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뭐 주로 운동하면서 보냈죠. 운동? 예. 하루 보셨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회라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기 네, 때문에 이번 북한산 다녀왔고 뭐 축구는 여전히 하고. 아니 근데 북한산도요. 예.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잖아요. 북한산 중에서 그 단풍 코스로 이제 10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피크가 되는데 북한산에 그 수문벽 능선이라고 있어요. 수문벽 듣보잡이. 능선. 네, 그게 듣보잡이야, 북한산 우리는. 단풍 코스는 최고입니다. 뭐 거기 가시면 좋고. 몇 시간 거래요? 4시간이면 충분하죠. 왔다 갔다. 힘든 거리네. 엄청 힘드네요. 저희는 1시간 안에 올라가고 내려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 뭐 벽 타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벽을 타는데 그 옆으로 그냥 샛길로 가시면 돼요. 벽 올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들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벽 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바위 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옆 샛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경치가 북한산 단풍 구경지에서는 최고고. 한국말로 수문벽? 예, 수문벽. 수문벽. 왜냐하면 왜냐하면 있는 수문벽. 그 능선이 이제 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 보이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수문벽 능선이라고 하죠.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금강 예찬 이런 데 보는 거네. 갑자기 엎등에 나타나고. 겨울 사진만 봐도 대박인데요. 네, 아주 멋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여기 그 블로그에 낫지가 조금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리치? 리치. 그러니까 리치화라고 이제 바위를 타는 전문 신발이 있거든요. 여기 그 신발하면 덜 미끄러지죠. 예.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줄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네. 밑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은 벌써 필명이 나오시네. 예. 여기 봐, 줄 타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 이분이 이런데 줄 타는 거 봐봐. 애들 데리고 올라가기 어려워. 방송창에 올라오신 분이 글을 별로 안 쓰시는 분인데 이거는 내 세상이다 하시면서 이름부터가 백대 명산. 필명 좋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백대 명산. 말이 크지 이제 별 말씀 쓰시는 것도 아니야. 수문벽이 최고. 네. 리치가 조금 있습니다. 딱 이런 목소리 벌써 톤도 깔리는 그런 분이잖아 지금 이분이 그죠? 내공 있으신 분. 무게감이 느껴지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야. 네. 우리 자기나 나는 촐랑이잖아 우리는.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이제 컵라면 먹고 내려가죠 바로. 그리고 누가 뜨거운 물 커피 안 뽑아 한 입 그런 거잖아. 시황 얘기 한번 해보자. 예. 일단 뭐 이번 그 시황은 한 3가지 단어 정도로 일단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한 늦봄이나 여름 초에 아마 결정이 될 거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일단 금리 인상은 연내 물 건너갔다.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연준은 아직까지도 연준 홀로 연내 인상한다. 계속 그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좀 허공에 좀 떠도는 그런 느낌이 있고 하여튼 미국의 금리 인상 일단 내년으로 일단 연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크게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은 뭐 상단에서 그 횡보를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도 상승했고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들이 시장은 이렇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대부분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 중소형 성장주에 물론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중소형 성장주에 일단 그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대형주가 시세를 이끌었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가 지금 시세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 일주일 정도 종목을 왜냐하면 저희가들 이제 채널K에서 그 종목 그 배팅하는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슈퍼스타 K10이라는 환경화랑 나가는 게 있고 또 매주 월요일에 하는 스타킹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이제 뭐 주식 5대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오늘 출연했네요.
출연해가지고 천왕님 이제 만수궁강을 비웁니다. 천왕님. 예, 근데 제가 이제 분석적 타이틀을 달고 이제 네. 추천하는데 네. 한 일주일 동안 보통 이제 종목 딱 보면 그냥 5분 안에 딱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5분 안에? 5분 안에. 아. 근데 최근 왜냐면 계속 보니까요 차트를. 이게 점장의 수준에 훅 돌리면 그냥 5분 안에 툭 나는 거.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네. 한 2시간을 봐도 종목이 안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중소형주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살만한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동안 무시했던 대형주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일주 동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일단 오늘 흐름도 보시면은 그 일단 장 초반부터 그동안 시세를 이끌던 수출대형주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목하는 거 수출대형주 빠지는 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가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주목하는데 그렇죠. 장 초반에 잠깐 좀 세게 움직이다가 그냥 쭉 지금 미끄러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분 내에 보인다는데 이성윤 선생님 몇 분이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쭉 보다가 네. 갑자기 그냥 네. 하나의 눈에 그냥 쓱 들어오는 게 있으면 네. 그렇게 보이지 네. 이렇게 차트를 돌려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주로 이제 탐방을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웃자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진지하게 나오네. 진지하게 나오죠. 예. 아, 참나. 아, 죽자고 하는 얘기 진지하게 던져.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눈 감으면 나온다 그러려고 그러죠. 또 아니죠. 네,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주식 생각이 누가 나는데. 귓속에다 얘기해 준다 그러려고 그러죠. 그런데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욕하지 마시는데요. 네, 네. 저는 그 키움증권에도 마찬가지, 예전에 대우증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방송국에서도 한 번이라도 동시효과 때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동시효과의 꽃이에요. 네네.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안 잘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네. 예,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한 20초면 보여요. 20초. 예, 그래서 20초 안에 결정이 나는데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자리가 바뀌었는데 조명 이상하게 바뀌었고 눈이 부셔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이 좋으면 보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20초면 딱 20, 30초 안에 끝나요. 그날 몰래 할게. 오늘 뭐 보는지 아세요? 오늘? 오늘 뭐 보였습니까? 아,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해도 오늘 오른 건 없어요, 이거요? 네. 아, 이거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오늘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딱 한 장만 녹음할 때 2개 할 텐데 095570. 아, 진짜요? 095570? 예. 전 요새 여기 미치겠거든요. 아, 아자. 네. AJ 네트워크스인데요. 네. 이게 왜냐면, 이건, 진짜요. 오늘 아침에도 이걸 요건 얘기는 안 했나? 뭔데 시간이 없어서 원고만 주고. 왜냐면 원고를 저희가 주는 게 자막을 쳐야 되잖아요, 방송은요. 그렇죠. 저 메신저로 동시효과 때 보면서 주거든요. 여긴 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거를. 딴 거 뭐 자꾸 물어봐갖고 못했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 원고도 썼어요. 그래갖고 요번 주에 한번 나갔어요. 요번 주에, 다음 주인가 이거 머니위크에 나가는데, 사람들 보면 1인 수요하고 많이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쓰고 요즘 그러니까 인류보다는 이류, 그러니까 스마트 쇼핑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문하는 거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요즘 보면 이게 뭐 소오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집카 같은 소오카뿐만 아니라 롯데나 이런 데 보더라도 우리 벌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렌트카. 많이 하고요. 렌트카 보면 시간당 렌트카 하려고 그러면 그 장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네 주차장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진짜로. AJ 네트워크에 거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네.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데 오늘 한 20초에 주식이 오늘 찾은 거. 네네. 근데 맨날 되는 건 아니죠. 어저께 봤던 게 어저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솔직히. 근데 저는 20초짜리인데 5분이면 얼마나 더 확률이 높을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매출액이 1조 원짜리네요. 이게 왜냐하면 합쳐서 그래요. 이게 그 AJ 안에 그 수많은 그 렌트하는 그 애들 있잖아요. 매출까지는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답이 없죠. 그까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대주주 지분이 한 50% 육박하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를 볼 때 한 대주주 지분이 한 30% 이상 되는 기업을 웬만하면 그런 기업만 매매를 하는데 보통 한 20% 이하 기업들, 특히 10% 이하 기업은 그냥 팔려는 생각만 있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근데 30% 이상 된다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성장성을 대주주가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운전하시죠? 예, 그렇죠. 운전하죠? 네네. 운전하는가 저 같은 뚜벅이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여기 방송했는데. 나는 운전반 뚜벅반. 아니요, 저 뚜벅이잖아요. 뚜벅이의 특징이 지하철을 많이 타잖아요. 네. 지하철에서 뭐 먹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조그만 주차장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요즘. 왜냐면 지역별로 주차장이 많아요.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누가 하는 거 보면 예전은 이제 동네에서 조그맣게 했잖아요. 네. 요즘은 주차장이 체인화되는 게 많아요. 네. 이거 많이 알아요. 아. 근데 자기 땅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임대를 해갖고 하는 건데요. 네. 체인같이 막 해요, 얘네가요. 네네. 예, 이름 모르겠는데 AJ 주차장, AJ 그러니까 얘네가 법인에 사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AJ에 사는 거예요, 주차장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계셨을 때 얘기했던 건데 뭐요? 그 신규 스타트업 중에서 관심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주차 대리. 주차 대리. 그러니까 가장 싼 그 근처에서 가장 싼 데를 갖다가 내가 주차를 갖다가 딱 키를 맡기고 가는 그 요원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나가요 그러면은 또 대리가 나와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딱 차 대놓고 기다리고 거기다 페이 지불하고 주차 대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이 하고. 카카오톡. 왜냐하면 시내 시내 들어오시는 분들이 짜증 나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주차거든요. 그렇지. 네. 이 주차 대리 서비스가 가장 싼 데다가 자기네 그 주차장이 있어갖고 거기다 넣거나 아니면 싼 데다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갖고 넣어주고 주차 대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발레 파킹을 대리해주는. 맞아요. 참, 세상은 빨리 변하네요. 네. 너무 제가 샜는데 옆으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단 말이죠, 지금요. 대형주는 환율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중소형주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성장 보면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좀 보세요? 일단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키워드리 채널 K를 시청하신 분들은 거의 아마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단 대응하실 테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좀 기분이 좀 좋으셨을 텐데, 일단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어차피 우리들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좀 양극화가 좀 완전히 좀 고착화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 관련 중심의 어떤 그 성장주들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99%. 네. 그렇지만 일단 지금 10월부터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주 정도 지금 대형주가 거의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 달하고 4월 달에 보면 그때도 이제 그 투신들이 이 대형주를 끌어올렸고, 또 그때는 또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상승폭이 셌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양상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말 큰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서 대형주가 만약 간다 그러면 그걸로 옮겨 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대형주가 오늘부터 조정이 좀 시작됐죠. 자동차만 빼고 지금 수출 대형주 조정을 겪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조정은 보일 것 같은데, 거기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 올라갈지, 그게 좀 최대 관심사인데,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주의 어떤 일단은 길게 보면 중순주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10월 말이나 일단 11월 한 중순까지는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포트를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8일부터 시즌2로 해가지고 시즌2를 좀 하고 있는데 종목 4개만 가져가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대형주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어제도 저희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는 대형주를 2개에서 3개, 소형주를 1개에서 2개 정도 가져간다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좀 그냥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한 목요일 정도까지 일단 1차 그동안 조정 없이 올라갔으니까요. 한 3일 정도 조정을 준 후에 재상승하지 않나. 그런 좀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최대한 지금 중소형주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매도 타이밍에 좀 주력을 하면서 대형주로 좀 바꿔갈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면으로는 중소형주 올라가면 더 좋죠. 왜냐하면 대형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수익을 내기에. 중소형주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5% 10% 나오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현재 죽어 있습니다. 좀 죽어 있는 이유가 뭐 우리들이 매수를 해서 안 올라가니까 어차피 중소형주는 그 성장주고 이 투신이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투신이 지금 열중 쉬어타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대형주를 사들어가면서 중소형주는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매수 기회를 매입 기회를 좀 포착하시고, 중소형주는 조금 좀 비중을 줄였다가 물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뭐 이렇게 올해는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무게 중심을 잡고 좀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중대형주랑, 그러니까 대형주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 쪽으로 약간 포지션을 하셨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의견보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섹터를 실적이 나오는 화학주 섹터가 오늘 조정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밑에서 처음에 올라오고 있는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중공업 하락 추세는 일단 벗어났잖아요. 아니면 이런 섹터가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 못난이라고 얘기했던 뭐 조선철강 이쪽이 날까요? 김정희 의원이 한 얘기야. 네. 못난이 3인방. 네. 굉장히 일단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즌2에서 한 20종목을 골라놨는데 뭐 삼성 SDI 그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중소형주고 대형주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20종목 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 한 10개 정도 골랐는데 그 안에 대형주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물산, 뭐 대우증권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선, 뭐 철강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100%짜리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주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연동해서 주가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 많은 그 변화가 변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심지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3배, 0.4배거든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그쪽을 일단 무게 중심을 쓸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달에 갈지 두 달에 갈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일단 그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런 쪽보다는 대형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성 있는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SK하이닉스, 뭐 LG 상사, LG그룹에서는 LG 상사 쪽, 삼성에서는 뭐 삼성물산, 삼성 SDI, 그리고 이제 뭐 SK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렇게 좀 본인들이 그동안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실적 가능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추격해서 들어내놨고 지금 뭐 한참 올라가고 있는 뭐 조선, 뭐 기계, 그 뭐 철강 이런 거는 뭐 일단 제 관점에서는 좀 접근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가 이렇게 보고 일단 지금 현재 좀 전략을 어떻게 좀 일단 지금 현재 방향이 일단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가 일단 오늘 처음으로 일단 조정이 나왔고 보통 이렇게 기세 있게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받고 보다 한 2, 3일 정도 조정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수목 정도에서 만약 대형주가 이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계속 노려보고 계시다가 아마 비중을 대형주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시는 전략이 날 것 같고 만약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아까도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출 대형주가 밀리고 중소형주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어요. 야 중소형주가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근데 잠깐 올랐다 밀렸거든요. 즉 투신이 아직은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신이 본격적으로 이 중소형 성장주라고는 매년 그 매출액이 10에서 20%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언젠가 올라갈 텐데 일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일단은 투신들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약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그 기간이 일단 뭐 10월 말까지 될지 11월 중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일단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저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포트 비중을 그렇게 좀 조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여기서 뭐 베어마켓 랠리다. 그리고 또 뭐 상승폭이 뭐 3%밖에 안 된다. 앞으로 남아있는 작죠, 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에서 그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조정 보고 또 하반기까지 강하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제일 좋은 거는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나서 하면은 정말 최고의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그럴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한다고는 연준에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연준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내년에 하라고 하거든요. 미국 투자자들, 미국 기업들, 또 전임 연준 의장들, 또 뭐 세계 IMF, 세계은행 연준을 빼고는 모든 국가들이 내년에 하라. 즉 내년에 하라는 이유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내년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베어마켓 랠리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일단 지금 안도랠리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어떤 컨센서스 형성에도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방망이를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짧게 잡고 굳이 뭐 수익률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손절은 한 2. 어차피 단기 매매하시니까 손절은 2, 수익은 한 4 정도로 잡고서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준비 자세를 갖추고 좀 대응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 방망이를 짧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게 그 주도 업종이라는 부분에 대한 쪽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은 당분간은 조금은 뭐 그러면은 약간 비중을 줄여갖고 대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 거의 뭐 중소형 성장주로 이제 한 100% 정도 가져가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대형주 한 종목, 4종목 중에서 대형주 한 종목을 샀는데 일단은 대형주는 당분간은 2개에서 3개 정도 최대한 그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런 종목이 좀 제한해서 들어가고 뭐 최근에 뭐 3일간 5일간 양봉으로 쭉쭉 올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은 살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사기 위해서는 한 목요일 정도까지 한 3일 정도 음봉 보이면서 하락할 때 다시 이제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들어가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 뭐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 때문에 잠깐 이제 어떤 조정 보이면서 어떤 재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전략은 좀 쉬어가는 게 원래 맞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쉬어갈 수는 또 없으니까는 그렇게 좀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서인석 부장과 함께하는 오늘 스타겐 토크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같은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